네, 지난 2011년 발생했던 이른바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타 대학교 의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성범죄 전과자는 의사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이미 법적인 처벌을 받은 만큼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한 사회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 고대 성추행 사건의 이제 가해자가 타 대학 의대에 지금 재학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뭐 해당 학교도 그렇고 온라인상에서 지금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그 학교 전형 절차를 뭐 정식으로 밟아서 입학을 했다면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 동급생을 술에 취한 동급생을 추행하고 또한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징역 2년 6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 6월형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는데요. 당시에 복역 중에 수능 공부를 했고 또 수능을 봤죠. 그래서 그 합격을 했습니다. 그게 2014년인데요. 그 후부터 이제 그 학교를 정상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네. 당시에 그 학교 측의 말에 따르면은 이게 정시 전형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시 전형이 아니라 어떤 심층 면접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전형이었고요. 또한 자신의 어떤 전과 사실이라든지 성범죄 전력을 먼저 말을 해야 될 의무도 없고 또한 학교 측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그런 의무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에 불법성이 있다. 당시의 전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 또다시 의대에 이제 진학을 했다는 거는 앞으로 의사가 되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성범죄 전과자가 높은 윤리성을 필요로 하는 의사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논쟁인 것 같거든요. 현행법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뭐 제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의사가 되는 그런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의사 면허의 부여 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이 의료법인데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격 될 수 없는 요건, 즉 결격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마약이나 어떤 대마, 향정식성 의약품 등을 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던 사람, 아니면 또 이제 그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가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의료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서 유죄 판결을 이제 받은 사람인데요. 벌금형도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법령에만 따르다면은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소정의 그런 과정을 이수하고 또한 의사 시험을 치러서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러한 과정을 막을 만한 그런 그 법적인 그런 조치는 현재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도덕적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그런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반면에 이제 이 가해자가 이미 법적인 죄값을 치렀으니까 의사가 되는 길을 뭐 막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뭐 또 다른 이중처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문제가 밝혀지고 나서 해당 학교에 그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이제 학생 총회를 열었어요. 그 중에서 찬반 양론이 있었고 또한 출교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게 옳지 않다라는 의견도 이제 부딪혔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출교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소수 의견은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중처벌이고 또한 죄값을 치른 상태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내쫓을 수가 있느냐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윤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 뚜렷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의사가 사실은 환자를 대면하는 그런 임상 의사도 많이 있지만 기초의학을 하는 의사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의료계에서는 있고요. 또한 학교 입장에서도 학교 측에서도 현재 우려는 되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출교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가수 이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년 전에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한 뮤지컬의 이제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온라인에서는 뭐 집단적인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건도 2009년이었죠. 당시 2009년에 이제 가수 이수 씨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 라고 하는 혐의가 이제 인정되어 가지고요.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대중들의 용서를
전반적으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모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도 녹화를까지 했습니다만 결국 팬들의 반발에 의해서 결국은 그 방송이 되지 못했는데요. 네네. 이번에도 그런 방송에 대해 방송 복귀가 어려워지자 이제 그걸 회피하는 수단으로 일단 무대로 먼저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한편에서는 시간도 오래 지났고 또한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이렇게 막는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또한 또 너무나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네.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았는데 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네, 형사적으로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네. 법령을 어기고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하고요. 기소라는 게 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유죄 판결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재판에 보내는 건데요. 그 후에 재판을 열어서 판사가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범죄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은 재판까지 안 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안 받는 건데요. 네. 이걸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라는 거는 검사가 할 수 있는 건데요. 조건이 있는데요. 이제 그 양형의 조건들을 이제 고려합니다. 즉 뭐 연령이나 성행이나 범죄의 정도 아니면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인데요. 네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초범, 성범죄에서 이제 가벼운 이런 성매매,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매매 초범 같은 경우에는 예. 네.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좀 이른바 이제 존스쿨이라고 하는데요. 가서 수강을 받고 이제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이제 기소를 유예를 하는 건데요. 네. 이수씨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그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네.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이죠. 그 미성년자 성매수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게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아니었고 흔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더라도 네. 초범의 경우에 뭐 반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이례적이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반성을 한다면은 예. 수강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연예인들 중에는요, 이렇게 뭐 성범죄뿐만 아니라 뭐 도박이라던가 폭행, 음주운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뒤에 다시 복귀를 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을 보는 어떤 대중의 잣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구분을 지어야 될까요? 사실은 뭐 기준을 하나를 설정해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연예계에서 뭐 대마나 마약을 이제 복용함으로써 이제 형사처벌 받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한 또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워 죽인 다음에 사망하게 한 다음에 또 이제 뺑소니까지 한 경우도 있었지만 또 1년 후에 또 방송에 복귀한 사례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경우에는 팬들이 좀 더 이제 너그럽게 봐주고 또 네. 어떤 경우에는 또 굉장히 또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뭐 황수정 씨라든지 예. 아니면 정말 긴 시간 동안 자숙하고 얼마 전에야 복귀한 뭐 김상혁 씨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고 또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따라서 한 가지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얼마나 진지하게 자숙을 하고 또한 얼마나 그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그 시점에 그 시기적으로 볼 때 그 상황 그 시점에 대중의 어떤 여론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공무원 시험 성적 조작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수험생이 알고 봤더니 그 학내 응시자 선발 시험에 그 문제지와 답안지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국가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네. 지역 인재 7급 채용인데요. 이제 지역 인재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지역 인재 채용은 두 가지 단계를 2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지역 내에서 먼저 이른바 예비 시험 형식의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죠.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이 추천받은 경우에 이제 본 시험을 치러가지고 합격했을 경우에 이제 지역 인재로서 공무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정부 서울청사를 침입해가지고 했던 것은 두 번째 본 시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또 이제 수사 중에 뭔가 이상했던 거죠. 네. 아니 실제로 그 시험 성적이 굉장히 낮은데 어떻게 지역 인재로 추천받았냐 이 네. 부분을 이제 집중 수사하다 보니까 이제 실토한 겁니다. 자백한 겁니다. 아 맞다, 내가 애초에 이런 그 예비 시험격인 그 첫 번째 시험도 문제지를 훔치고 답안지를 훔쳐서 내가 한 것이다 예.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그 합격 점수가 80점이 넘었는데요. 네네. 두 번째 2등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50점대였습니다. 큰 점수 차이를 보인 것을 볼 때 뭔가 이상하다라고 그렇군요. 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여러 그 고시 학원들에다가 출제를 의뢰를 하는데요. 네네. 그 학원에서 시험을 출제를 해서 학교 쪽으로 보내고 예.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이제 주관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정에서 네. 그런 관리가 굉장히 좀 허술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1차 시험의 문제지와 답안지도 충분히 쉽게 이렇게 절도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그 사설 학원들에도 또 어떻게 들어가서 그것을 빼왔는지 그것도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조사가 필요한데 네. 또 지금까지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제 그 학교에서 어느 고시학원의 문제를 이제 출제를 의뢰했는지 네. 모르기 모르기 때문에 다 전화를 해봤대요. 아. 그래서 직접 확인해가지고 어느 학원에서 지금 출제 준비 중이다라는 걸 알고 실제로 찾아가서 사전 모의한 후에 그 다음에 예. 훔쳐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 일로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이 고취업 준비생들 또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 허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만큼 우리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허점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무원이라는 게 그 헌법에도 나오는데 이제 네. 국가에 대한 봉사자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여러 고용 불안도 없고 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고 또 많은 이제 응시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허점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 서울청사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했던 것 자체는 정말 대담한 일이고 네. 또한 뭐 두 번 다시 이제 사실 또 재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 인재 채용 그 시험에 대한 응시거든요. 시험에 대한 그 출제거든요. 예. 네. 이 과정에서 이런 그 공권력이 제대로 된 이런 그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사설 기관에서 출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추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 과정에서 이제 혹시라도 그동안 어떠한 부정이 있었거나 이렇게 쉽게 가가지고 문제를 절도할 정도라고 한다면 네. 어떤 출제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감시와 감독이 없어서 어떤 부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준비하는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좀 동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또 이 공교롭게도 오늘 또 이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치러졌더라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 응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만큼 보다 좀 확실한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경쟁률이 50대 1을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공무원의 인기가 좋고 네. 또한 인기가 높고 또한 또 여러 그 훌륭한 그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공무원이 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공정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또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이 되어서 같이 일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국가 공무원의 그런 중요성, 공무원직의 그 어떤 사명감에 걸맞는 그런 그 절차적인 그런 그 공정성도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효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